저번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이 베노베노에서 이제 듀얼 카테타, 듀얼 루멘 이제 카테타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카테타는 뭐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투 사이트 이제 멀티플을 통해서 이제 투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캐뉼레이션을 보통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뭐 저글라 베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무랄 이제 베인을 통해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될 텐데, 대부분은 아니면 뭐 피무랄 베인을 뭐 두 개를 사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대부분 이제 이 크게 이제 세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 멀티플 사이트 베노베노 캐뉼레이션이 이제 가능하고, 실제로는 이제 이게 뭐 우리나라 연신에서는 가장 실용적일 겁니다. 이 작업은 이제 뭐 비주얼레이션 테크닉이 없이도 이제 이 배드 사이드에서 이제 안전하게 수행할 수는 있지만, 만약 울트라사운드가 있다면 이제 이걸 계속 일반적으로 사용을 해서 할 수 대부분 이제 뭐 ICU라던가 이런 데서 운영할 때는 대부분 울트라사운드는 그 ICU에 대부분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퍼큐테니우스로 뭐 하는 거지만, 뭐 셀딩거 테크닉으로 하게 되는 거지만, 그래도 급할 때는 응급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어서 그냥 찌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울트라 사운드를 통해서. 근데 베노베노는 더군다나 이 메카니컬 이 벤틸레이션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응급으로 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 베노 아트리알과는 좀 다르게. 이전에 이제 들어가 있는 어떤 센트럴 라인이라던가 이런 걸 사용을 해서 이제 와이어를 통해서 이걸 또 이제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방법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이 비너스 액세스는 일반적으로 이 라이트 인터널 주글라 베인과 이제 피무랄 베인입니다. 이 라이트 쪽에 인터널 저글라 베인과 이제 피무랄 베인으로 사용을 해서 뭐 드레인과 이제 그 퍼퓨전을 이제 동시에 해주게 되는 거고, 일반적인 이제 어프로치는 이제 환자의 이제 피무랄 베인에 23에서 이제 이건 어덜트 이제 얘기를 하는 거게 되는데, 23에서 28 프렌치의 이롱 피무랄 베인 카테타를 이용해서 이제 드레인을 시키고, 이 라이트 이제 인터널 저글라 캐놀라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이 아트랄라이즈 리턴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반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프레셔 로스, 뭐 압력, 우리가 얘기하는 손실, 뭐 압력, 손실, 뭐 프레셔 드랍,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이 피모랄 카테타는 길고, 이제 요즘은 이제 그 메어트로닉에서, 예전에 우리가 피모랄 아트리얼 캐놀라를 보통 가지고 이용을 했는데, 지금 이제 저글라 베인에 들어가는 카테타가 지금 미국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테타가 저글라로 들어가는 카테타가 이름이 자체가 이 저글라 베인에 들어가는 이 카테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이 카테타 짧습니다. 이 저걸로는 피오랄에 비해서. 당연히 이제 이 라인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프레셔의 로스는 길어지기 때문에, 반대로 저글라 베인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30 몇 프렌치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저글라 베인에 드레인을 하고 이 피모랄 아테리를 통해서 퍼퓨전을 해주는 방법도 뭐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실제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 거고, 이렇게 따지면 이제 프레셔 로스가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M 넘버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카테타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지만 M 넘버가 만약에 2.5다, 두 개가, 그러면 이제 같은 이 퍼퓨전 플로우를 보인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M 넘버가 크면 클수록 이제 이 프레셔 로스가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 이 프레셔 로스가 증가한다는 거는 이제 펌프 플로우 자체가 낮게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 피무랄 베인을 사용하게 되고, 그 이제 23에서 28 프렌치의 이제 피무랄 베인을 사용을 해서 롱 피무랄 베인 카테타를 통해서 이제 드레인을 시키고, 이 라이트 인터널 저글러 캐놀라를 통해서 이제 아테랄라이즈드 리턴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일 겁니다. 이 비나카바는 이제 라이트 사이드의 스트럭처이기 때문에 이제 롱 캐놀라가 이제 플레이스먼트 하기 위해서 보통은 이제 라이트 피무랄로 선호가 되지만, 뭐 레프트를 해도 뭐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게 길이가 뭐 길기 때문에 뭐 레프트 사이드 들어간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라이트 사이드가 좀 더 짧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길이가. 근데 레프트 사이드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제 웬만큼 길이가 나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고, 하지만 뭐냐면 이 벤팅을 해야 되는 상황, 이 RA로 들어가서 이제
그 ESD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이게 LA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라이트 쪽으로 들어가는 게 카테타의 길이 한계도 있고 라이트 쪽이 좀 더 이제 유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합리적이고 이제 안전한 대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라이트 인터널 저글라 베인 캐놀라는 상대적으로 이제 작을 수 있습니다. 23프렌치 정도 되고 펌프에 의해서 생성되는 압력이 이 스몰 다이아메터 캐놀라의 이제 어떤 저항을 이제 오버컴할 수 있음을 이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제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그 카테타가 가지고 있는 이 고유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길이가 길고 뭐 루멘이 작고 루멘이 작고 이러면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레셔 로스가 증가를 한다는 거는 이게 저항 자체가 증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센트리퓨가를 보통 일반적으로 센트리퓨가를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센트리퓨가는 들어오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제 나가는 카테타의 이제 저항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프레셔 로스가 너무 높다고 하면 이 센트리퓨갈은 압력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디펜던트한 펌프인데 하지만 롤러 펌프는 압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이거는 인디펜던트한 펌프입니다. 그래서 이쪽 만약에 후단에 이제 앱토로드가 이게 증가를 하게 되면 센트리퓨가는 뭐 회전을 하지만 이 플로우는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최순환 과정에서 여기서 클램프를 해버리면 얘는 뭐 돌긴 하지만 플로우는 나갈 수 없다는 거. 어느 정도의 이제 안전성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여기 이 후단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이 회전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이제 네거티브 프레셔가 상당히 많이 걸리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혈액의 손상,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열 발생이 이제 심해지기 때문에 이 열 발생으로 인한 또 혈액의 이제 손상 자체가 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클램프를 이렇게 오랫동안 잡아서 이 공회전을 시키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압력, 다이아메타가 작고 길이가 길수록 이런 그 레지스턴스가 증가를 하게 되고 이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RPM이 뭐 필요한다던가 이렇게 될 텐데 그럼 더 많은 RPM을 주게 되면 이제 이 카테타 전단에서의 어떤 이 제플로우 로 인한 또 혈액 손상이 발생을 하고 심한 경우 이제 혈관 손상도 이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널 저글라 이제 포지션에서 짧은 캐놀라를 이제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되고 이러한 캐놀라는 이제 울트라사운드 가이드 이제 셀링거 테크닉을 사용해서 이제 배치를 보통 합니다.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게 대부분 시행을 하고 저글라 벤이 상당히 굵기가 크기 때문에 이게 뭐 대부분 그렇게 뭐 실패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